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세금 제 26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남편이 이 부인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한 후에 그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는 불이익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편입니다. 이때 남편이 2010년도에 아파트를 2억에 취득했습니다. 2억에 취득했어요. 2010년도.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뭐 세월이 흐르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등락이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증여를 했는데 그때 기준 시가가 매매가 형성되는 가격이 5억이었습니다. 5억짜리였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했을 때 6억 원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이때 부인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어요.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인은 증여세는 없었고요. 취득세만 냈겠죠.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4%입니다. 취득세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취득세 이제 4%를 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5억에 대한 4%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 되겠죠? 취득세를 냈습니다. 증여세는 없었고요. 근데 이때 부인은 지금 2006년도에 증여받은 것이 5억에 증여받았는데 이때 부인이 타인 제3자에게 타인에게 8억에 양도했습니다. 언제? 2018년 6월에 8억에 양도했습니다. 자, 5억에 증여받아서 8억에 양도했으니까 얼마 이익 생겼습니까? 3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어요.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차익 3억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때 부인은 양도 차익이 3억이 아니라 2억의 남편이 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이 6억이 생기는 겁니다. 6억. 그래서 양도 차익을 6억 원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양도소득세 막 폭탄입니다. 폭탄.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5년 후에 양도해야 돼요. 5년 후에. 5년 후에 양도해야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이 남편은 증여자가 되겠고 부인 수중자니까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 부인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남편과 부인이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차익은 얼마에 대해서요?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겠고 부인이 양도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니까 양도차익 6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인이 증여세를 냈다면 증여받고 이거는 증여세가 없는데요. 만약에 증여세를 냈다면 이때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증여세가 없어요. 필요 경비로 공제한다. 그리고 이때 부인이 양도가액은 8억이고 취득가액은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금액, 취득가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보유기간은 남편이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날 2010년도부터 양도일은 2018년이니까 보유기간은 8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부인이 양도 시점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됐죠.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이건 부인이 그냥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그 시점에 남편이 이미 사망을 했다면, 사망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그냥 부인이 2016년도에 증여받고 남편이 만약에 2017년도에 사망했다면, 사망하고 2018년도에 양도했다면 이거는 그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2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러면 남편과 부인 간의 그 증여 물건은 어떤 것만 해당하느냐? 증여 물건. 증여. 그러니까 적용 대상 자산이죠. 모든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부인 간의 증여한 적용 대상 자산은 세 가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뭐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미니엄 회원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간에 증여할 때는 어떤 것,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런 것들이 적용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과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지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은 2월 과세한다는 것은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금액과 그리고 부인이 양도한 양도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5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이익이 많으니까 항상 5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해라. 사실은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2억 주고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8억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이 6억입니다. 그러나 부인이 5억에 증여받고 만약에 5년 지나서 9억에 양도했다면 양도 차익은 4억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죠. 남편이 오래전에 산 것은 취득 가격이 적어요. 그래서 항상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다가 부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지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오늘은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